네, 제가 아까 전해드리지 못한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양혜선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님 영치금 계좌가 떴는데 확인 후 맞다면 고 박사님 앞장서서 후원하고 또 홍보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우리은행 계좌를 쫙 써주셨어요. 그리고 자유파 온 국민이 동참하면 좋겠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근데 현재 수취계좌 입금 한도 초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조건과 제한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 이 문제부터 좀 저희들이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걸리면 죽는다. 류여애 교수, 정준길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여애 교수님. 네. 이 문제가 좀 자세하게 우리가 조항을 알지 않으면 네. 좀 헛수고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2개의 화일을 준비했는데 저거 좀 띄워주세요. 간단하게 먼저 그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구치소 전화번호는 031-423-6100인데요. 그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번호를 아는 것이 제일 확실한 건데요. 법무부 교정본부의 보강금품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개인이 하시려고 하면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보강금품 안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온라인 뱅킹을 스스로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핸드폰으로 해봤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누르게 되면요, 가상계좌 안내부터 저렇게 차례로 다 뜹니다. 제일 쉬운 것은 저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요. 저 방법보다 더 쉬운 것은 혹시 우리 PD님 전화번호 띄워주세요. 031-423-6100으로 전화를 거셔서 031-423-6100으로 전화를 거셔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돈을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가상계좌 번호를 바로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네네. 전화한 그 전화로? 네네. 핸드폰으로?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번호가 맞다라고 추정은 되지만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한 거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것은 네. 본인이 031-423-6100에 전화를 걸어서 가상 계좌를 받는 것이 일단 제일 맞는데요. 지금 031 번호 띄워주세요. 네. 네.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네. 1회 입금 한도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보강금 잔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또 확인을 했더니 내가 보낼 때는 100만 원 이상은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제가 아까 하다가 들어왔는데 100만 원까지 일단 기본이 되는데요. 전체 보강금 잔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서 아마 지금 금액이 찼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이제 개인 계좌가 생겨서 그 계좌 안에 돈이 모이게 되면 계속해서 돈이 쌓이기 때문에 과거에 갱심이 사건을 보셨죠? 그때처럼 돈은 계속 쌓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것이 일단 지금까지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외에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 전신환 등이 있는데 우리는 핸드폰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구치소가 안내하는 그 가상계좌 번호를 통해서 보내는 건데, 그것은 하루에 300만 원이 차면 더 이상은 이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계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개인 계좌로 그러니까 돈을 구치소에서 만드는 개인 계좌예요. 그러니까 네. 구치소에서 만드는 개인 계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쌓아놨다가 이를테면 영치금이 이제 써서 떨어지면은 그 개인 계좌에서 자동으로 300만 원 한도로 네. 계속 채워지는 네. 그런 그 구치소에서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계좌가 따로 있어요. 네. 그 개인 계좌로는 계속해서 돈을 우리가 입금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사를 잘 해주셨네요. 제가 아까 그 MBC와 JTBC의 그 정정구 반론권이죠. 우리가 반론권을 행사해서 반론 보도를 저 MBC와 JTBC가 보도했어요. 네네. 짧게. 예. 뭐 보통 반론 보도는 그렇게 짧게 하는 거죠. 네, 직업들 입장에서는 쪽팔리는 일이니까. 예. 그 우리 정준길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의 직원들이 정말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그 부분 조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지금 저희가 극우 유튜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민사 대응, 형사 대응,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 대응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 대응도 한 가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정정보도고요. 두 번째는 반론보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받아낸 거고요. MBC와 JTBC의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받아내면서 극우 유튜버가 아니라 MBC는 그러니까 JTBC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수 유튜버다 이렇게 됐고요. MBC의 경우에는 자유우파 유튜브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문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정 보도는 그 언론사가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죠.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네. 다시 보도하는 것이고, 예. 반론 보도는 우리가 이렇게 반론을 했다고 자기들이 보도해 주는 건데, 네네. 반론 보도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니까 반론 보도를 실어주는 거죠. 네, 사실상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정 보도, 반론 보도가 뭐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를 보수 유튜버로 바꾸거나 또는 이거는 극우가 아니라 보수 또는 자유우파 유튜버다라는 설명들을 해주는 어떤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또 JTBC의 경우에는 사실은 극우 유튜버 이외에 우리 고 박사님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사실은 이렇게 또 몰아세웠습니다. 거짓으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인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그런 언론 보도가 이제 그 좌편향 언론들에서 나왔을 때 거기다 열심히 댓글 달면서 고성국 TV하고 저를 막 저주하고 악담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네. 그 아까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의 그 반성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반성문, 사과문 형태로 일단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보내오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번들어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그 배상금을 뭐 소정 뭐 상징적인 얼마 안 금액으로. 되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보내오고 있잖아요. 제 노무비도 안 나오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고소 치하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게시글의 댓글들이 또 상당히 이렇게 좀 보기에 불편한 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글들에 대해서 특히 지난번에 우리 박사님께서 방송하다가 쓰러지셨을 때 정말 좀 아주 매정한 그런 어떤 댓글들을 쓴 사람이 한 180여 명 되는데 네네.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 다 고소를 했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일부는 인적 사항도 다 특정이 돼 가지고 조사가 네네.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한 분들, 방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어떤 사과의 취지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주 상징적인 어떤 그 배상금을 받고 고소 취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벌써 현재 한 너댓 분 정도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 해에서 정준미 변호사가 이 문제는 계속 다뤄 나갈 겁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보충드리자면 이제 그렇게 입금이 되고 진짜 작은 금액이에요. 상징적인 금액인데 입금이 되고 나면 반성문을 받고 고소치하장을 저희에 내주는데 그 전에 정준계 변호사님이 직접 그분들과 항상 통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성국 박사님 TV 꼭 보시고요. 그리고 꼭 댓글도 쓰시고요. 그리고 박사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저는 고성국 박사님을 되게 지지했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했어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가 난 걸 분풀이를 거기다가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마무리를 정준계 변호사님께서 고성국 TV와 고성국 박사님을 응원과 지지를 해달라는 말까지 남기고 저희가 고소치하장을 냈습니다. 두 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뭐 저희가 드릴 게 없어요. 박수라도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주 정말 괘씸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경향신문이라고요. 그래요? 예. 네, 경향신문과 인터넷 경향신문에서 저희가 형사고소도 사실은 해놓고 여기는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저한테. 과거에 제가 이제 대변인 시절에
자유한국당 대변인 시절에 저와 가까이 지냈던 그 저랑 친한 일부러 기자를 시켜갖고 전화를 해가지고는 네. 아 우리가 정정 보도도 받아들이겠다. 그거 잘못했다. 그 두 번째 리박스쿨이나 그 저기 우리 그 육총이랑 연결시켜서 또 사실과 다른 보도 한 부분도 반론 보도 인정하겠다. 아 근데 손해배상은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상징적으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서울신문은 그거 유튜버 그거 한글 쓴 거 갖고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했는데 너희는 더 심한데 뭐 너희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금액을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언론의 그 중재와 그 정정과 반론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손해배상만 봐달라고 하더니 세상에 그 중재위원회에 나와가지고는 아 우리가 구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우리 허위사실 유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법정에 가자 이렇게 했고 고 박사님을 모시고 남대문 경찰서에 가서 이제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어제 그저께. 네, 저는 그 개몽됐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제가 옆에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 경찰관이 여성 경찰관이었는데 좀 젊은 경찰관이었는데 고 박사님의 말씀을 한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가까이 쭉 옆에서 듣더니 그 친구가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아예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처음에는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 고 박사님과 조사 과정에서 개몽됐다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이 이제 끝나고 조사를 끝나고 딱 오시더니요. 제가 그대로 해드릴게요. 정 변호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진행을 하시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박사님 이야기를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진행하시는 박사님 모습 말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니 좋은 생각이 있는데 경향신문의 그 기자들하고 박사님이 토론을 하게 하면 어떨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붙어! 들어와! 다 붙어! 박사님은 1, 거기는 다 붙어! 그런 다음에 나를 넘었으면은 다 고소 취하해줄게. 그 대신에 나를 못 넘었으면은 너희는 다 나한테 꿇어. 이거 하면 어떨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재밌겠네. 멋있었습니다. 아무튼 네. 정 변호사님이 박사님께 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경향신문이 지금 우리 정정일 변호사한테 봐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표변해서 뭐 누군지도 모르는 교수 2명하고 또 외국의 뭐 이 학자들의 뭐 몇 가지 이름도 주장을 틀렸습니다. 인용해가지고. 근데 그 인용하려면 제대로 하지 왜 그 저 외국학자 카슨 무데라고 하는 아주 좀 저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권위주의 정권의 민주화 이행 과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또 극단적 정치 경향에 대한 연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인용을 했는데 이름을 잘못 인용을 했더라고. 카스 쿠데인가로 써놔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아는 카스 무대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한참 찾았어요. 카스 쿠데 안 나와. 그래서 카스 무대를 이 사람들이 잘못 쓴 것 같다. 그랬더니 카스 무대야. 네. 그래서 정 변호사님이 그 책을 저보고 빨리 사라고 네. 또 링크를 주셨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저는 네. 언제든지 그 상대가 이재명이든 김민석이든 또는 김어준이든 또는 이 경향신문의 그 기자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좌파들이라면 다 붙자. 이제 그게 필요한 시간 누구든지 같아요. 와라. 네. 예, 그냥 1대1로 귀찮으니까 자 그냥 때로 모여봐라. 그러니까 들어와. 다 같이 모여서 한 번에 고성국 박사님이 해준다. 지금 그걸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정 변호사님이. 네, 그거 경향신문에다가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제안해 보세요. 내용 증명 하나. 네, 내용 증명 보내겠습니다. 아니 토론에서 내가 지면은 모든 소송 취하하겠다. 네네, 그렇죠. 실컷 하라. 조건 없이 취하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희는 뭐 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 걸 것도 없어요. 그냥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것들이 걸 게 뭐 있겠어요. 네. 자, 저는 고소 취하라고 한 건 그냥 별거 아니고 저는 제 이름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못 잡아먹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고성국이를 한번 와서 죽여봐라. 실력이 있으면. 네. 예. 그래서
요즘 우울한 와중에 정 변호사님이 고 박사님을 모시고 경향신문 고소인 조사를 하고 온 뒤 저희는 잠시 웃었습니다. 좀 행복했고요. 고 박사님이 계심에 정 변호사님이 되게 흐뭇해하셨어요. 저분도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되게 흐뭇해하시면서 저한테 와서 박사님 고소인 진술을 저한테 막 이렇게 흉내를 내주는데요. 뭐 물론 비슷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잠시라도 즐거우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하여튼 두 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시 월요일 날 2시에 특검이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번에 다시 또 건강 이유 없대는데 건강 이상 없대는데 하면서 월요일 날 2시에 출석하라고 요청하면서 마치 이번에도 그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이나 할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불출석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은석의 특검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고 버티더라도 구인을 강행할 것입니다. 아마 할 거예요. 끝까지 아주 냉혹하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인권 문제인데 피의자의 인권도 없는데 사실은 안 가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서 특검이 뭐 조사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강제로 구인돼서 끌려가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실 것 같거든요. 네. 나 조사 못 받겠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고문을 해서 강제로 입을 열게 할 거고. 그렇죠.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데 그럼 뭐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불러서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술 거부권을 내가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니네들 신뢰할 수 없으니까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구인을 해가지고 가서 조사를 받으면 그건 인권 침해적 소지가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술 거부권,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법적 대응이 있느냐라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면서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술 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백하게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구인하면 인권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진정서 내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방법은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지금 조사하다가 나왔는데 국제형사재판소에 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 주까지 정리를 좀 해서 오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검찰에서 조사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과 경찰의 증거 능력이 옛날엔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아졌거든요. 경찰 앞에서나 검찰이 피신 조서를 받았는데 그게 재판정에 가면은 난 내용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을 해서 억지로 불러다가 조사를 한 조서 자체를 내용 부인 이러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조사를 강행하는 것 이거는 인권 침해적인 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변호인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짧게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논평했습니다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사령관들, 군단장들, 사단장들하고 같이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 별 두 개 소장이라도 사단장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냥 소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관련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도대체 누가 사단장 하려고 그러냐라고 질책했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게 통수권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고 질책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건 화낸 것하고 다르잖아요. 뭐 개인 간에 화를 낸 것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회의실에서 보고받고 질책한 건데 이거를 저것들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경로했다, 화를 냈다고 하면서 지금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김태효라는 자가 딱 특검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화내는 거를 내가 들었다. 이거는
이거 완전 배신 때리는 건데 뭐 어쨌든 김태호라는 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런 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질책과 경로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검색을 하나 해봤습니다. 예. 네이버예요. 아마 우리 PD님이 하셔도 나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로로요. 네. 박사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초기 대통령 초기부터 모든 기사에 경로, 경로설, 경로였어요. 그 잘 짜여진 프레임이 사실은 취임하시기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말들을 퍼뜨린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보면요. 측근들이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을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은 잘 짜여진 하나의 그림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언론을 통제 못했던 거예요. 경로라고 쓰면 어떻게 해요? 쓰면 안 되죠. 예. 왜 안 되냐고 지적을 안 하니까 다들 안 된다고 쓰면 안 된다고 말을 안 하니까 계속 쓰기 시작했던 거죠. 자, 방금 박사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지적을 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냐? 내 권한을 이야기를 하니까 경로, 화냈음. 근데 머리에 국민들은 경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느냐? 못 뒤집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권이 이제 거의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 지금 아주 우리가 중대차한 상황에 왔습니다.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 배신 왜 하냐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언론에서 잘못 쓰고 있는 걸 짚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게 뭐 저것들이 뭐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든 여론이 어떻게 들끓든 간에 뭐 판단은 이재명이 하는 거다 이러면서 다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김민석이 밀어붙여서 총리 만들었듯이 장관들도 전부 다 국회 표결도 이제 필요 없죠. 이거는 이재명이가 그냥 임명장 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것들이 저지른 짓들이 너무 불법들이 많아가지고 이저들이 저지른 짓들 중에 이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한 것들은 빼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만 짧게라도 좀 짚어주세요. 이진숙의 표절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표절 문제가 되죠. 업무방해죄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네. 초중등 둘째 딸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과태료 사안이니까 형사처벌의 뭐 대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것도 위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정은경의 남편이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지원금을 수령한 행위 자체는 요 자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강선우 갑질 부분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은 이건 단순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넘어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좌관들이 만든 무슨 대나무 숲 어쩌고 하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이거는 이거는 뭐 사실은 제대로만 실체적 관계가 밝혀지면 오히려 가장 강선우 의원이 제일 뭐 처벌을 중하게 받을 가능성이 많고 네. 조현 외교부 장관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부분도 이거는 징계가 가능한 그런 어떤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저 아까 박사님 방송 듣다가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어서요. 얘기를 듣는데 이게 다 개그 같아요. 이게 실화입니까? 그리고 박사님이 오늘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제가 따라서 크게 웃었는데요. 이거 실화입니까? 아니, 정말로 이게 말이 돼요? 더 재밌는 것은요. 권오을은 일하지 않고도 수익을 얻었다 그러고요. 조현은 횡재는 했지만 투기는 아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다 장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묻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더 웃기거든요. 국민의힘이 더 웃기니까 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하는 얘기 듣더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지금 이게 고려 공민왕 시절 얘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돈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더 웃겨서 여기 이 사람들 웃기다는 얘기가 안 나온대요, 박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서원석이도 그렇지만 이 윤희숙이가 설치는데 이건 좀 정도가 심하네요. 네. 그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을 당헌 당규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개그예요. 아니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왜 앞에서 모든 대통령 다 쓰죠?
왜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씁니까?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본인 옛날에 왜 서초갑에 국회의원 던져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또 한 번 더 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세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돼. 저기가 박사님 흉내 한번 낼게요. 아유, 입에 얹기 싫어서 제가 이런 사람은 언급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분한테 왜 주는 거예요, 자리를? 당헌 당규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내용이 당헌 당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왜 착하게 살자도 적죠, 당헌 당규에. 당헌 당규에 국민의힘 당원들은 착하게 살자. 이거 새겨요. 착하게 살자.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마에 새기겠습니다. 착하게 살자. 제가 조롱하는 거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놀리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모욕 아닙니다. 그러면 몸에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당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왜 그것도 뭐 아예 당원 당규에 넣죠.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다들 모여서 듣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 아니 당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누구죠? 국민의힘의 울산에 있다가 저쪽으로 민주당에 간 사람의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요. 민주당 얘기로 지금 웃음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예, 김상욱이. 자, 네. 마무리에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바쁘게 움직여야 돼서. 네. 예. 방금도 윤희숙 얘기했는데 당 대표 단일 지도 체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를 폐지하고 중앙당무회의 신설. 전 찬성합니다.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말은 뭐냐? 당 대표만 먹으면 당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드디어 우리 보수우파, 자유우파들에게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마땅히 지금 당 대표 할 만한 사람도 없는데 이때 정말 우리가 상징적으로 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을 잘 옹립해가지고 저 당 대표 하나만 먹으면 윤희숙도 잘라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당 대표 먹는 길을 당 대표를 만드는 길을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도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적인 나라다. 민주주의가 무엇이? 여러분, 제가 오늘 우울한 박사님을 정말 즐겁게 웃게 해드렸습니다. 중공도 그렇게 바뀌고 있지. 네, 중공도 바뀌고 있는 이런 세계 2025년에서요. 갑자기요. 이게 뭔 말입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점심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 열심히 먹고요. 국민의힘 당대표 하실 분을 설득하러 가겠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예, 웃다가 끝났네. 참 웃기는 것들 많아. 예, 리우여의 교수 정진률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